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대육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굿모닝 작전 6부 맡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있는 코너고요. 앞서서 많은 또 좋은 얘기들 들으셨겠습니다만 네, 6부 순서도 잊지 않고 1시간 반 조금 더 놀다가 가자 이런 표현으로 오늘 계신 분들 환영하고 또 제가 사실 여러분들 찾아뵌 건데 와, 삼천장제약 다시 치고 올라가는군요. 엊그저께 상 치고 나서 또 하루 좀 쉬어갔다 이랬더니 오늘 바로 그냥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9988 한번 같이 가볼게요. 9988로 인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실 지금 대학교 치고 엄청 뜨겁습니다만 시간으로 보면 이제 10시거든요. 사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한 서너 시간 최대한 또 엄청나게 뜨거운 여름 낮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미 뜨겁고요. 여러분들 좀 시원한 금요일 점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11시부터 질문, 응답 시간에 맞춰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관련해서 한번 준비된 내용들 얘기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이 어저께 어땠습니까? 제가 계속 이 그림 보여드리지만 어제는 이맘때쯤 막 플러스 50 막 이렇게 가까이 오르던 장이 우리 10시 전에 만나기 전에 막 50 올랐다가 결국은 오후 돼서는 거의 보합 비슷하게 또 마감이 됐고 오늘 아침 분위기는 또 초반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 났죠. 그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또 지금 플러스로 방금 전에 돌았다가 다시 또 보합불에서 마이너스권 이렇게 흐름들이 오늘 금요일이라 사실 크게 땡기고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 또 요일상의 분위기를 보면 금요일이 조금 약간 주춤되면서 끝났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매수해서 끌어올리자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의도 터지면 밑에서 잡을 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닙니다. 아직 고정층이 없어요. 여전히 제 시간대는 적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친절하게 해가지고 좀 늘려보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서서도 그런 당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10시에서 11시 반 들을 만한 유튜브 채널이 있다. 이렇게 좀 사실 구전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시지 않으면 이 시간대라는 게 뻔히 보시는 분들이 늘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비슷한 인원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죠. 자, 오늘 늘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에 이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그 리포트로도 하나 엔진이 나왔었어요. 대형 컨테이너랑 컨테이너 대박고가 엔진네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하여튼 엔진 쪽은 앞서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조선사들도 우리나라 엔진을 찾는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입받아서 쓰는 엔진이 많은데 우리나라 비중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우리나라 배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껍데기나 그런 이걸 만드는 거야 각 나라의 기술대로 만드는데 엔진은 어쨌든 중국이 한 90% 이상을 수입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수 겸장인데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든 여기 제가 누가 따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받으면 제일 좋은 거죠. 우리나라 배에다가 우리나라 엔진을 붙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중국의 배도 우리나라 엔진 쓴다 이제 이런 비율이 꽤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높아질 거라는 이제 전망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뭐 엔진자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딱 3개 있거든요. 예,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근데 이거 원래 STX 중공업이에요. 네, 이게 이름 바꿔서 지금 HD 현대로 넘어가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이 됐습니다만 옛날 이름은 STX 중공업이거든요. 거기다 또 STX 엔진. STX 엔진도 약간 매각대상 비슷하게 최근에 좀 일수화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TX 그룹이 뭐 중공업도 결국 HD 현대 팔았습니다만 돈 될 때 팔던지 모르겠습니다만 STX 엔진도 약간 매물 비슷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STX는 결국 나중에 뭘 남길 것인가 좀 궁금한데 이렇게 약간 주력급의 회사들을 자꾸 팔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인기 있고 매물이 뭐 팔릴만 할 때 내놔야 또 좋은 가격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높게 팔리는 거라 지금 제 생각에 엔진 쪽은 아마 팔리게 되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조선업이 화랑이고 그 많은 배들이 이제 새로 신조가 되고 또 뭐 엔진을 또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담보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엔진주들 최근의 흐름이 뭐 그냥 조선주보다도 오히려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슈는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소캠 이슈인데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이제 소캠을 이제 납품을 받고 시작하는 거고 마이크론이 1등이지만 하이닉스도 어저께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연말 정도까지는 차세대 모듈인 소캠을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삼성은 아직 소캠 글쎄 뭐 이렇게 양산화 단계까지는 아직 계획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들어갔지만 그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요 소캠에 있어서도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관심이 앞으로 집중되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뭐 이거 이제 소캠이나 엔진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리드 위즈라고 이것도 한 일주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폭염이 다시 시작이 됐고 하니까 에너지 관련된 관리 플랫폼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고 뭐 더위가 지금 뭐 폭염과 폭우가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비만 끝나면 그냥 아주 뙤약볕이 바짝바짝 어제 또 오랜만에 11일 만에 서울이 폭염경보를 시작을 한 걸 보면 어쨌든 햇살이 비추기만 하면 엄청 덥고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갖고 있는 동사가 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또 자체 발전소가 있어요. 작지만 근데 이게 2027년까지는 현재 규모를 한 8배 확대해가지고 전력 구매 계약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미국도 왜 최근에 빅테크들이 미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문 닫아 있거나 뭐 폐원전 이런 것들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몇 년 뒤에 가동하면 우리한테만 전력을 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입도선매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완전 1대1 그런 거죠. 전력 뭐 관련된 발전소 구축을 해가지고 뭐 기업 고객 중심으로 해서 뭐 계약을 몇 건 맺어가지고 여기에 스테이블 진짜 뭐 꾸준하게 얘네들이 만든 전기를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뭐 그런 식의 계약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정도까지 제시하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막 시작하면서 저희 회원방에서 구리 종목이 막 좀 움직이려고 그래요. 뭐 그러고서 지금 왔는데 그새 지금 대창하고 이구산업 같은 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구리주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또 이게 뭐 전력이다, 에너지다, 뭐 전선이다 이럴 때 구리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한 2, 3주 전에 그랬죠. 뭐 구리 선물 갑자기 날아간다 그래갖고
구리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뭐 구리는 글쎄 경기 침체라는 어떤 명제가 있다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역시 AI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또 구리라는 건 뭐 가장 필수 소비재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관세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알루미늄 50% 관세를 매기기 전에 또 구리에 대해서 미리 좀 땡겨 놓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창이나 이구산업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면 구리 가격에 또 들썩거림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질문을 주세요. 네, 질문을 주세요. 네. 네, 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지금 흐름 보면은 뭐 구리 관련주 지금 막 튀고 올라가는 거 있고 또 시장 흐름 중에 오늘 돋보이는 게 아침에 보면은 뭐 일본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 흐름이 좀 강했고요. 예. 그런 거 강했고 뭐 엔진도 약간 뭐 방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산주 일부도 조금 강한 것 같고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뭐 미트온이라든가 뭐 쿠콘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도 아침에 좀 나왔었고 삼성전기약도 지금 바닥에서 또 훑고 올라가고 있고 아침에 원래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그 테슬라가 한 8% 빠졌잖아요. 어저께 매출이 이제 11% 줄었다 이래가지고 많이 빠졌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침에 뭐 앵커가 물어봤죠 저한테 2차 전지 영향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물론 뭐 일시적으로 원래 2차 전지 부분들은 테슬라 보고서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요새 그런 것들 좀 단절이 됐고 사실 재료보다 수급에 가까운 움직임이고 2차 전지가 지금 뭐 엄청난 재료를 안고 간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왜 이러지 물론 미국 뭐 중국에서 그 리튬 가격의 뭐 3개월 내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어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독일에서 중국 업체한테 특허 소송 걸어가지고 이겼다 이게 또 큰 재료가 되면서 움직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개별 이슈지만 그런 게 2차 전지 전체적인 파장을 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마른 장작과 같은 2차 전지의 상황이라 누가 조금만 이제 불쏘시개를 붙여주면 얘가 왜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라는 걸 뭐 알기도 전에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뭐 이따가도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이제 진짜 어떤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야 이게 이런 정도밖 그러니까 이런 정도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세가 가만히 안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외됐는데 너무 싸다 내지는 뭐 역사적으로 저점 정도의 밸류에이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난데없이 그 무거운 종목이 8, 9%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제도 좀 비슷한 모양들 나왔는데 그 무겁다는 뭐 건설기계라든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어쨌든 뒷받침이 되니까 뭐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또 띄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은 여전히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가지고 뭐 내려갈 때는 너무 올라서 플러스 또 미국만 잘 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또 어제처럼 오를 때는 우리 관세 협상이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뭐 그런 분위기로 올라간 거고 또 소재주 섹터, 2차 전지,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또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고 오늘은 뭐 디스플레이 쪽도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쪽에서의 관점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이맘때쯤 나온 얘기로 소개를 드린 게 미국이 왜 오늘 밤에 하려고 했던 관세 협상을 그 2+2를 이제 미룬 거냐. 뭐 재무장관의 뭐 개인 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오지만 뭐 표면적으로 어쨌든 사전 미팅이라든가 이게 사실 뭐 장관급 정도 회담도 바로 그냥 까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좀 또 사전 조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 5,500억 불을 내면서 뭐 관세에 대해서 저렇게 좀 어쨌든 뭐 굉장히 낮추면서 타결을 받다 이런 건데 저게 하나의 이제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듯이 돈을 많이 내면 관세 많이 깎을 수 있어 얘기한 게 진짜 그냥 돈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무역 수지로다가 뜯어갔는데 미국 입장에선 그걸 그냥 돈으로 돌려달랄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다 저렇게 투자를 엄청나게 받는데 투자해서 수익이 나오면 90%는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환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개방을 통해서 각 나라들한테 미국 제품을 많이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고 어쨌든 없던 관세 뭐 15든 19든 받겠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한 대여섯 개 나라들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합의가 됐다고 이제 나온 거고 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주고받은 게 약간 파격적인 거죠. 많이 주고 많이 다운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받고 조금 더 생생해 줄 수 있네 이런 거니까 아직 안 한 나라들한테 다 권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바로 인접국이고 산업적인 경합도가 계속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답,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기사 제목 보면은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이대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강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하면 못 깎는 거고 하자니 또 어쨌든 지출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이런 이제 양당 간의 상황에서 어떤 정도에서 이제 합의를 볼 거냐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하고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결하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사전 서한을 받은 게 25%니까 8월 1일부터 이걸로 적용받으면 더 문제니까 어떻게든 7월 31일 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좀 물리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 전에 2+2 열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하고의 협상 때문에 유럽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갔다 오면 월말인데 언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 8월 초 이렇게 잡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 그 유예됐던 게 시작되고 나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며칠 상관인데 뭔 상관이야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장 나중에 뭐 대규모 지출이 일어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15%를 더 맞아서 딱 시작하는 건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누가 더 급하고 누가 더 의리냐라고 보면 제가 봐서 우리나라가 의리인 거죠. 답도 이미 나와 있는데 저렇게 맞춰야 되든 맞추려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기가 막힌 어떤 발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생각들을 7월 말 전에 도출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다는. 저는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보면은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저는 결국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혼자 진짜 그냥 짜고 쳤다고 생각하고
약속 대련이다 진짜 그대로.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한테 본보기식으로 보여준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일본이 그 이시바 총리가 2월 달에 가서 얘기할 때는 투자 의향을 밝힌 금액이 1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게 5,500억으로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일본도 좋아하는 게 2월 달에 가서 제안한 것보다 반 정도만 해줘도 되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5,500억을 다 맞춰라가 원래 불가능하고 GDP의 이제 절대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 반 정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니까. 근데 어제 약간 찌라시성으로 돌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4천억 불을 어떻게든 투자에 뭐 규모로다가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한 1,000억 불 정도. 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000억하고 4천억하고 중간이 어디지 보니까 2,500억 불이더라고요. 참 말이 하기가 쉽지 뭐 그 정도는 네,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뭐 만들어서 제안을 하기가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일본보다 약 반 정도의 이제 GDP 규모를 감안해 보면 그 정도 급이 아마 미국에서 그래도 뭐 성의 표시는 그래도 최소한 했네 이렇게 나올 정도의 미니멈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비관세 장벽 철폐라든가 몇 가지쯤 제안을 하고 지금 뭐 오늘 아침 버전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오는데 뭐 소고기보다는 쌀개방에 훨씬 더 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취재원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뭐 이게 딱 답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가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할 만큼 제한을 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10%만큼 깎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리스트를 갖고 있고 너네가 이거 들어주면 뭐 0.5, 1% 이런 식으로 깎을 것들 리스트가 쭉 있는데 여기서 네가 할 거 체크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 다 합산해가지고 이만큼 깎아줄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쪽에서 뭐 백지 시험지라고 하나 그런 걸 내민 거예요. 예, 뭐 거기 몇십 가지가 있을지 몇백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다 체크해가지고 내놔라. 그거 다 합산해서 25에서 깎아주는 거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럴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 뭐 일본하고 어쨌든 비율은 맞춰야 된다 이런 또 그러니까 그 어젠가 상무장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이 우리나라가 미일 합의를 보고서 욕이 나왔을 거다. 욕이 나왔을 거다.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제가 봐서 이제 능욕적인 언산인데 저 정도 안 해주면 안 되는구만 이렇게 이제 자조 섞인 욕이 나왔을 거라는 이제 짐작을 얘기한 건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죠. 저렇게 다 들어주지 않으면은 관세 10% 깎는 게 어려운 건데 이런 생각이니까. 네.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네들의 말처럼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초기에 막 어떻게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이제 그러질 못했다는 이제 어떤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히 우리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옛날 같았으면 왜 우리나라가 왜 FDA 같은 거 미국하고 되게 빨리 한 나라잖아요. 예. 어느 나라보다도 되게 빨리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선제적인 거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하려다 보니까 앞서서 선례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예. 저 정도만큼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5대 대기업 총수들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예, 여기 보면 5대 빅총수들 만나서 뭐 전략적인 교감을 가속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사실 이거 제가 봐서는 그냥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얼마씩 가능하겠느냐라고 솔직히 뭐 뿜빠이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1,000억 불도 사실 꽤 많은 거지만 꽤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건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먹힐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진짜 뭐 몇십 개 그룹 다 모아가지고 다 합쳐서 제가 봐서는 정말 한 2,500억 정도만큼은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 하여튼 뭐 최대치로 뽑아봐라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관점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트럼프는 새벽에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5,500억 불 투자라는 게 일종의 이제 보증금이란 얘기예요. 예. 그 우리가 뭐 어디 이제 월세나 전세 들어가도 보증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맡겨놓고 이제 그 개방이라든가 이런 척도를 보고서 저렇게 맡겨놓은 거를 뭐 진짜 보증금에서 까든지 그러겠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로 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물론 이제 뉘앙스 차이로 보면 저걸 뭐 미국에다 맡겨놓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트럼프 생각은 그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하겠다는 증명을 저런 대규모의 투자금을 미국에다가 맡겨놓음으로써 약간 그 인질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로도 투자해서 나오면 90%는 미국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여튼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거 개선을 위해서 일본 쪽에서 얼마나 이제 성의껏 얘기하는가 그걸 갖고 저 맡겨놓을 저런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담보 인지를 삼겠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뭐 최소 일주일 뭐 지금 장관급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러 지금 오가고 막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들 보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준비 안 됐는데 굳이 안 만나준다 이런 뉘앙스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리저리 피하고 뭐 안 만나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제 생각엔 꽤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고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게 뭔 뜻인가 아마 싶으셨을 거예요.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먼저 하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관세 협상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 뭐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그냥 우리는 필요하니까 먼저 가서 먼저 협상한 게 어떻게 보면 괜찮았다 이거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물론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쳐다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베트남 증시가 되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걔네도 어쨌든 46 맞을 걸 19루가 끝났잖아요. 46인가? 46에서 19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베트남도 결국은 46을 맨 처음 맞았다라는 건 미국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지독하게 이것들이 개방도 안 하고 뭐 저가로 물건만 엄청나게 팔아서 이제 무역 수지만 엄청 남긴다. 거기다 이제 중국의 우회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베트남 기지로 해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또 우회 내지는 어떤 직접 생산을 통해서 약간 쿠션을 돌려서 보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율 관세로 엄청 때렸던 건데 베트남이 엄청나게 이제 개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가 되면서 19루 되니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뭐 거의 비슷했는데 뭐 영국하고 10으로 맞춘 거랑
베트남하고 19로 맞춘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첫 뭐 테이프 끊었다 이럴 정도로 나왔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들리는 소식 보니까 베트남 증시가 그렇게 오른대요. 예, 또 합의가 끝나고 나서. 근데 일본도 어찌됐든 휴 다행이야 이런 관점에서 엊그저께 그 합의됐다고 하고 나서 막뭐 자동차 주식이 막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증시가 3.몇 프로씩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되게 진짜 굉장히 골 때리는 현상인 건데 관세를 맞긴 맞았는데 덜 맞게 됐다면서 이제 기뻐하는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코믹한 현상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관세가 이렇게 맞게 되는 게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차라리 이 정도만큼으로 그냥 맞는 게 다행이고 원래 때렸던 것보다 뭐 반 정도 이하로 줄었다 이거에 이제 환호하는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 정도면 해피한 거지 뭐 이런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25 맞을 거 뭐 엄청난 협상 제안을 날린 결과 10%만큼이나 깎았어. 그래서 지금 현존하기로는 뭐 영국 빼놓고는 네, 15 정도 가장 낮은 비율로 예, 협상이 됐다 이러니까 이제 계속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예, 그 것인데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요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엊그저께 보면 이제 메커스라는 종목이 자사주 뭐 600만 주를 3년 동안 매년 200만 주씩 소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회사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봐서는 대표성은 없지만 어쨌든 먼저 손을 드니까 시장에서 어이쿠야 이렇게 놀라운 결정을 이루면서 반응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을 먼저 드는 게 임자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각하려는 식으로 법도 추진되면서 할 거면 법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손을 드는 게 시장에서 평가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정부의 눈으로 봐도 아 얘네들은 모범적으로 뭘 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KB금융이 한 6%까지 올랐었는데 자 뭐 주주들한테 3조 원을 돌려준다 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엄청나게 이제 뿌려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대급의 이제 뭐 주주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키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소각을 한 8,500억 찬다. 이게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자사주 모아놓은 거 중에 8,500억치를 소각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까 근데 저는 뭐 소각의 규모가 8,000억인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46조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럼 저 8,500억, 9,000억 잡아도 사실 보면은 그냥 한 2%급이에요. 없어지는 건. 그것도 단숨에도 아닐 것 같고 뭐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 그러니까 뭐 있는 있는 주식의 가치가 2%쯤 명목상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아까 뭐 한 6%급까지 반응이 세게 나왔는데 저는 그건 조금 오버하긴 하지만 저렇게 어쨌든 손을 드니까 제일 먼저 손 들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저런 식으로 어쨌든 표면적으로 예,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는 것처럼 어차피 할 거면 먼저 손드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생색은 얼마 안 되는 금액 갖고 냈는데 LG전자가 이것도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한 600억 한다. 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사실 600억이라고 하는 게 얘가 LG전자가 뭐 예전에 진짜 아주 저 어렸을 때 기준으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비쌀 때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택도 없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LG전자 아무리 썩었어도 지금 12조거든요. 600억 정도 소각한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 이게 1,200억이 돼야 1%니까 0.5%. 그 지금 시장 반응이 0.6% 올랐는데 뭐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아까 순간적으로 뭐 조금 더 올랐지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뭐 0.5%하고 그냥 땡이야 뭐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봐서는 더 비중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먼저 손을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제 뭐 그런 걸 좀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 손을 들어서 표현을 어차피 하는 애들이 차라리 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순간적으로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소각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맞춰서 뭐 차차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솔직히 더 오버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드리면서 앞으로 아마 뭐 작든 크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제 생각에는 몇 개 이제 자사주 꽤나 있는 기업들이 일단 제한적이나마 우리도 조금 성의 표시는 한다 이런 식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좀 앞으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군요. 자사주 좀 있는 애들은 아마 생각이 있다면 손을 들 것이다. 법 통과 전에 방법은 두 가지예요. 법 통과 전에 자사주 다 팔아버리고 그냥 난 엄하게 자사주 소각하는 거 싫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고 어디는 조금 성의 표시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어디는 아마 또 그냥 어차피 뭐 안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먼저 다 해버려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 메커스는 750만 주인가 자사주가 있었는데 3년에 걸쳐서 뭐 600만 주인가 소각한다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큰 수량을 3년에 걸쳐서 소각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상한가까지 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금도 이제 관세 이슈는 말씀드렸는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급해졌고 뭔가 좀 제한을 세게 넣어야겠고 이런 관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주말 거치면서 조금 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은 아마 8월 뭐 첫 주말 전에 물리적으로 어쨌든 뭐 2대2 그 미팅을 해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좀 완결을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셈법이 맞아야지 되겠죠. 미국하고 주판을 튕겨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10%쯤 깎을 수 있는 요인들이 도출이 돼서 제한이 가능하며 또 미국에서 수긍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지금 수장 만나서 뭐 얘기 이리저리 이제 뭐 아마 계산 두드리고 있겠죠. 우리나라 최대 진짜 얼마까지 다 끌어모을 수 영끌이라고 하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미국에다가 제시할 수 있는 뭐 최대 금액을 한번 맞춰보려고 지금 꽤 아마 이리저리 모아서 지금 다 합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투자금 조율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뭐 일본하고 미국이 조인트 벤처식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어제 아침에 이제 쭉 나왔었는데 뭐 우리도 어쨌든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해서 뭐 돈이 되겠느냐라는 점보다 하여튼 알래스카 LNG 뭐 참여는 뭐 제가 보기엔 어쨌든 1%급 이상 관세 깎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중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세 깎으려면 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라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AI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안점은 그거예요. 결국은 AI 주도권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뭐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다음 주쯤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뭐 먼저 정부에서 감세 정책 위주로 갔었는데 법인세를 아마 1%인가 올려가지고 25%로 다시 좀 원복하자 이런 느낌이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인데 이게 그동안 지금 한 2, 3주 논의가 되면서 조금 뭐 탈색이 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방금 그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신 것처럼 진짜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상법 개정 이후에 추구하는 또 다른 이제 별단의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것도 주고받는 흐름인데 야 이거 뭐 미국에다 저 투자 하는 금액을 맞추려고 각 그룹들이 뭐 이렇게 또 성의 표시를 한다고 마냥 쳐보자고요. 거기다가 대고 또 경영권 약화를 뭐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식으로 그러니까 뜯어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각출은 해가지고 셈법을 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모으는 건 또 모으고 너네는 또 주주들한테 또 뭔가 성의 표시는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요구만 할 수만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 간에 이런 건 어쨌든 주고받는 거라니까 뭐 투자 금액을 화끈하게 불러주는 대신에 뭔가 좀 야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급한데 성의 표시 해줘야 우리도 뭔가 좀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또 시장에서 잔뜩 기대했던 수준 이하의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 도출이 된다고 하면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무슨 근거로다가 우리가 4천을 기대하고 5천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조금 이율 배반적인 상황들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걸 또 그룹들이나 이런 데서 뭐 안 받아서 우리가 관세 협상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뭐 전 국민 진짜 무슨 금모으기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야 우리 나라들 우리 많은 기업들 수출하는데 에러가 생기게 생겼는데 진짜 뭐 미국으로 투자를 해서 펀드식으로 뭐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 임기 동안에 보증금 비슷하게 가둬놓겠다고 하는 저런 금액들이 있는데 야 이게 기업들만의 그걸로만은 안 된다 진짜.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번에 뭐 투자한다고 했던 게 뭐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한 700조 원 된다 그러잖아요. 되게 웃긴 내용인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자금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리저리 떠돈다. 그러니까 증시가 될 것 같으면 잠깐 들어왔다가 또 뭐 부동산이 될 것 같으면 또 옮겨가는 그런 이제 빅머니들. 약간 부동자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하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모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엄청 많대요. 지금 누구도 그 지하자금이나 이런 거 추산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이제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굴리는 자금들이 합하면 한 2,00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좀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거 조금만 모아서 미국에다가 뭐 제안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사실 뭐 좀 뜬금없지만 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한 2,000조나 2,000억에서 2,500억 불이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거의 보면 한 일본의 한 45% 정도 수준이니까 한 3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 어디서 갑자기 이걸 합쳐서 300조 정도 되는 금액을 만약 한다. 쉽지 않은데 뭐 기업들이 또 막 써내겠지만
다른 묘수가 있을지 물론 이제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못하는 거 더 추가하는 어떤 한미 그런 협조 관계가 더 부각을 시키면 훨씬 돈이 덜 들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반 이한 거죠. 예. 5,500억 불이면 미국은 지금 하여튼 찌라시 보면 4천억 불 정도 요구한다는데 우리가 4천억 불은 제가 봐서 진짜 엄청 무리고 1,000억 불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괴리가 큰 게 이번 회담이 빠그러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의 표시 더해라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만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증액을 해가지고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고. 예.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시지만 그냥 트럼프 임기 때만 계기문데 이걸로 될 수가 있나요? 네. 어려운 얘기지. 예. 훨씬 줄어들고 지금 설문조사하면서 아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렇게 설문조사 값이 나오는 게 70% 80%급 회사들이 다 그렇게 응한다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채권 자체를 찍어가지고 기업들 3년만 버텨 이렇게 하고 3년 지나서 트럼프 임기만 끝나면 관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현재로만 보면 어쨌든 고공권의 나름대로 제가 지수상으로 보면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구도로 갔을 때 물론 미국인들도 조사해 보면 60%는 관세 정책 반대한다고 하니까 다음번 되는 사람은 글쎄 약간 국민 친화적으로 생각이 좀 바뀔 수는 있겠는데 아마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어떻게 그냥 마냥 견뎌라? 3년만 참자? 국민들이 다 주머니 돈 털어갖고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힘든 겁니다. 이게 참 누군가 같은 펜은 던졌는데 이게 묘안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긴 나겠지만요. 자, 하여튼 그 와중에 지금 법인세는 또 1%쯤 올린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기준도 지금 50억인데 요걸 다시 10억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면 딱 표현이 그대로인데 감세와 증세를 병행 조정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감세하는 부분도 있고 증세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민감한 게 이제 양도소득세랑 그 증권거래세를 이제 원위치 시킨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또 주주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5천 못 가지 이런 이제 반항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비만약 관련해서 지금 위고비가 이제 우리나라 휩쓸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고비보다 한술 더 뜨는 이제 마운자로가 곧 나온다. 우리나라도 원래 지금 46개 나라는 이미 출시 중인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물량이 달려서 못 오고 있다고 하는데 8월 중에는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글로벌 매출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거의 이제 비슷해졌어요. 위고비보다 더 어쨌든 성능이 좋다고 대외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 최근에 머스크도 왜 약물을 갈아탔다고 하잖아요. 위고비에서 마운제로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직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잘 팔리면은 공동 영업, 공동 판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론되는 제약사 중에 이제 보령이 뜬금없이 제일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오늘 보령이 어제 시간에부터 해서 아침 대책으로 해서 15% 이상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아침 시간에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 8% 빠졌는데
2차 전지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아침 그 프로그램 중에 있었는데 돌발적으로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물론 테슬라 움직임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좀 반응이 나오는 게 그동안 많은 관례였긴 한데 이거 어차피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테슬라 차가 특별히 안 팔리는 이유일 뿐이지. 그래서 뭐 테슬라에 직접 소재나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들이야 잠깐 움찔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덜 팔리니까 필요로 하는 소재 땅의 양도 좀 줄어드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기차 캐즘은 저는 좀 뭐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르지만 많이 좀 완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테슬라 저 8% 빠진 거에 좀 별로 그렇게 뭐 고집스럽거나 신경질적인 반응 안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리면 차라리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반적으로 약간 마이너스 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뭐 리튬주들도 초반에 어제 걔네들은 심지어 그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어스는 어제 그 시간에서 5%씩 빠졌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잠깐 그렇게 출발하더니 막 10몇 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반응들이 화끈하게 나오면서 아까 보니까 또 뭐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8%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표류사 몸값이 이게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에 한번 메타가 사겠다고 해갖고 제안했을 때가 그래도 가치가 한 1조 한 2천억인가 1조 한 3, 4천억 수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뭐 거부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택했다 이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애국주의 뭐 기업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아마 그 시리즈에서 평가를 받아서 추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나 뭐 투자금을 들어올 때 너네는 어느 정도 가치니까 우리 이만큼의 금액을 넣었을 때 지분 어느 정도 줘 이제 이런 건데 최근에 어쨌든 뭐 이런 투자를 받으면서 아마 그런 거겠죠. 뭐 100억을 투자 받는데 1%만 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이제 돈 1조짜리인데 내가 100억 투자하는 대신에 1조 그러니까 1%만큼의 지분을 달라. 뭐 이렇게 했으면 얘가 따져보면 1조짜리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초나 작년도 기준으로 뭐 1조까지는 안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또 뭐 애국주의 뭐 이런 발상과 통하면서 또 LG 쪽에 뭐 그런 엑사온 쪽에다가 또 얘네들 그 만든 뭐 MPU 비슷한 것들 이제 공급한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몸값에 대한 가치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사실 정확한 평가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투자하는데 너네는 1조짜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중 오늘 표류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아침에 잠깐만 올라가다가 이내 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아까 역사적인 저점이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아까 7, 8%막 9%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제도화 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겸 법제화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뭐 법안 발의한다 이런 얘기 며칠 전에 소개 드렸었는데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오늘 미투온 같은 게 아주 세고 카카오페이 또 더즌 이런 것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오랜만에 또 되게 세게 올라가는 면들을 보여주는 것도 위메이드 계열도 약간 그런 거겠죠. 위메이드도 이제 위믹스라고 하는 뭐 그거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코인류 중에 욕은 욕대로 먹지만 또 가장 좀 대중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코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오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게임도 최근에 뭐 그 내놓은 게 나름대로 동접 뭐 그 예약 사전 예약이 뭐 200만인가 뭐 그렇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위메이드 계열이 오늘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방금 그 LG 디스플레이가 역사적인 뭐 평가 저점이야 이렇게 하더니 지금 9% 상승. 엊그제까지는 모르고 있던 수치인가요?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걸 누군가 저렇게 지적질을 해주니까 9%가 갑자기 올라버려. 역사적으로 이 정도 평가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라는 거죠. 그게 누군가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오늘 난데없이 9%가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들까지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10시 56분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 코스피는 오늘도 어제랑 약간 비슷한데 뭐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플러스 났다가 엎어쳤다 뒤쳤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다시 플러스를 내고 한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금요일 치고는 강한데 지수상만 보면 뭐 그런 흐름이 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와, 지금 또 그 미트박스 어제도 왔다 갔다 심했는데 오늘도 지금 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소고기가 끝내 한미 협상에서 이슈가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그 의견 차이가 아직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민생 쿠폰, 소비 쿠폰이죠. 이제 그런 수입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관련주 찾아보면 사실 뭐 이름 자체가 미트지만 고기 그러면 미트박스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뭐 지금 소비 쿠폰의 그 소비 양태를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고기만이 사 먹는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효과 때문에 지금 미트박스가 움직인다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올려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해석을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좀 훑어 가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 좀 질문 좀 올려주세요. 지금 순간적으로 뭐 생각이 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종목에 대한 뭐 그런 질문들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이 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트럼프가 이 양반은 뭐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계속 뭔가 얘기를 하나 본데 뭐 그런 뭐 SNS 글이 좀 올라온 건가 보죠. 호주가 미국 소고기 수입한다 이거 가지고 다른 나라도 주목하고 있다 이제 보라는 건데 이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벨라루스 세 나라밖에 없다고 어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이게 특별히 30개월 미만만 먹을 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그거야말로 좀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고 그런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예전에 그 광우병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민감한 건 사실이고 근데 제가 봐서는 글쎄요 뭐 아직까지 그 축산물이나 이런 뭐 농민들뿐 그 쌀도 지금 문제고 미국에선 되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딱 집어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바로 지금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걸려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니까 최후까지 버티긴 버틸 거라고 생각 드는데 하여튼 지상과제 마이너스 10%만큼의 관세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걸 안 해주고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해야 된다고 우긴다기보다는 다른 더 특별한 제안으로 저걸 넘어설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잘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 그렇게 생각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도 물어본다고 하면 그런 얘기로 저는, 그러니까 사적인 의견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드에 리스트가 쭉 있는데 뭐 체크 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을 맞추려면 뭔가 더 다른 부분에서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욕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뭐 좋은 사람들 11% 올라가는 거 잠깐 봤는데 남북경협중에 솔직히 지금 뭐 북한이 어떤 반응도 없는데 혼자 그 허공에다가 손뼉 날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자 박수치고 혼자 손동작 하는 것 같지만 우연히라도 북한이 갑자기 이제 전형적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반응이 나오면 어쩌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개별 관광에 대한 것들 누가 물었는데 뭐 어떤 것도 열려 있다 이렇게 당국자가 얘기를 한 걸 갖고서도 살짝 움직이는데 지금 북한에서 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아무것도. 그럼 쟤네들이 움직이는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란 건 그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도 충분히 상한가를 만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란으로 발치기냐 아니면 조금씩 망치질을 해가지고 결국 깨질 것이라고 보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다를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답이 없어도 계속 무언가는 주장을 하거나 제안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 반응이 있어야 물론 결론적으로 세게 올라갈 텐데 반응은 우리나라 쪽만 지금 제안을 할 때는 왜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저렇게 제안합니다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뭐 관광이 풀리는 것도 아니요. 지금 다 부서졌다고 알고 있는 개성공단이 다시 만들어질 것도 아니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라도 하는 부분 정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뭐 많은 포션을 심어놓고 결국은 북한이 뭐 손을 들 것이다 아니면 손을 맞잡을 것이다 이렇게 마냥 그냥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건 또 모르는 거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으면 또 조금 더 부정적일 텐데 어쨌든 트럼프는 맨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얘기 나오면 어쨌든 맨날 얘기하는 일성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가끔 또 뭔가 서신 날려서 뭐 제안 비슷한 것도 하고 이러니까 또 이란과 같이 뭐 무조건 잡아 먹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떤 공격적인 의사로 접근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말로 풀어볼까 이런 거고 그 어떤 타이밍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한번 찌라시 돌았던 게 에이펙 때 트럼프가 오면 뭐 시진핑도 만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지만 김정은과의 뭐 갑작스러운 조우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기대값을 갖고. 근데 뭔가 아직 확정이 됐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만 뭐 기대값이 살아있는 섹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비중으로 그냥 좀 기다려본다 정도 이상도 아니다. 이하도 아니고.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훑어야겠네요. 밑에는 이제 글들을 좀 올려주고 계시니까 네. 미국장에서 SMR이 신고가인데 우리는 왜 그러냐. 어저께 나름대로 우리 원전주들 재고 몰랐는데 근데 우리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미국은 뭐 수시로 SMR 관련해서 뭐 이슈들 만들고 뭐 많이 짓겠다 이러지만 아니 우리나라 지금 냉정하게 보면
2038년까지 11차 전력수급 계획상으로 SMR 딱 하나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SMR이라고 소위 관련주들이 어떻게 올라가죠? 예, 우리나라 딱 하나 짓겠다고 앞으로 한 10여 년 사이에 전력수급 계획 보면 하나 짓는다고 되는 그거 원전 정도 큰 원전 짓는 거에 뭐 10분의 20분의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그 하나 짓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근본적으로 SMR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다 해외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겠지만 어차피 제가 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말고는 뭐 해외 투자 들어간 SMR 뭐 뉴스케일 파워든지 뭐 이런 거에 지분 투자 들어간 회사도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고 나머지 그 짜잘한 원전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국내 관련해서 원전 이슈가 나오면 모르겠고 또 뭐 체코 원전이든 뭐든 막 시작을 하게 되면 일부 가서 뭐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서 뭐 일감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제가 봐서 그 SMR이라는 게 이제 표면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뭐 이슈가 되는 건 맞는데 냉정하게 우리나라 보자 13년 사이에 한 기 짓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SMR주가 어떻게 움직여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전력계획 수급을 고치던가 이렇게 해야지 될 부분이 아닐까? 이차 전지 제가 산업하고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데 산업과 주가와 따로 놀아야 되는데 2차 전지 산업이 흥할 일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느냐 없잖아요. 계속 점유율 줄어들고 없는데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있고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40~50%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은 장기적으로 보면야 물론 대체가 되겠죠. 엔진보다 모터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니까 2차 전지라는 게 꼭 필요하고 커지는 산업이라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우리 포션이 자꾸 쪼그라든다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3사 합치면 뭐 2, 3년 전보다 매 분기, 매 반기 이렇게 나오는 비율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건 꼭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커지는 산업인 건 맞는데 거기서 우리가 LFP에서 이제 후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LFP라든가 뭐 이런 곳 쪽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 지금 뒤떨어져 있는 거죠. 아주 우리 LFP 양산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가 뭐 몇 년 전에 MCN이 3원 개가 훨씬 좋아 뭐 중국의 LFP는 말도 안 돼 이렇게 4, 5년 전에 싸울 때 이후에도 계속 그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뭐 가성비 이런 차원에서도 아직 제가 봐선 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린 또 두 가지 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려움도 있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많이 빠졌다 하나 있고 뭐 중국에서 어쨌든 뭐 산업 조정을 하면서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반등 준다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수가 산업적인 뭐 전망이 엄청나게 좋아요가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주가는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쯤에 LNF 55,000원에 샀을 때 이 정도면 바닥을 탈피하는 거죠라고 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2, 3주 정도 보면은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주가든 회사가 좋아진다라는 별개고요. 어제 뭐 LG 솔루션이 에너지 솔루션이 뭐 독일에서 중국이 침해한 뭐 소송 그 특허를 걸어가지고서 이겼다. 뭐 그런 거 하나가 2차 전지주에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 엊그저께 뭐 ESS 관련된 이제 입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40조 정도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좀 키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이제 계속 아직은 쪼그라들거나 뭐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LFP 공장으로 라인 깔아줘 지금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과도기 수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ESS 같은 건 이제 중국 것들 이제 통신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뭐 제한 걸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치고 나가면서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은 침소봉대라는 말이 딱 맞아요.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재료보다 수급이 먼저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오히려 뭐 공매도 청산이라든가 예, 이런 거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더 공매도를 치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아, 방금 제가 미트박스 말씀드렸더니 미트박스가 미친 듯이 올라갔네요. 예, 10%급. 예, 미트박스가 엄청나게 올라갔구만요. 예.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저 PBR주는 어제도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똑같은 질문을 맨날 물어본다고 뭐 얘기가 바꿔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저 PBR이라는 게 물론 누군가 그렇게 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가지고 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사람들의 눈의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만큼 저평가받거나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럼 그네들의 뭐 경영진들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행동이 바뀌느냐가 중요하겠죠. 아,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서 뭐 PBR 0.3이다, 0.4다 이렇게밖에 평가 못 받는 게 뭐 대통령의 그런 뭐 지적 아니더라도 경영진 스스로가 아, 이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1배만큼 평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진짜 행동이 나오면 저 PBR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봐서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고 굳이 뭐 예, 누가 법적으로 제재를 걸어서 그러니까 1배로 못 맞추면 진짜 나가 뭐 이렇게 페널티가 있지 않는 한은 시장에서 누가 저 PBR주를 그렇게 끌고 올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임자가 잘 안 나올 거란 얘기인 거죠. 예. 왜 나오네? 예. 어이구 미트박스가 뭐 그새 더 올랐어요. 18,000원까지. 저거 엊그저께 네 그런 우리나라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러면서 14,000원까지 빠졌었는데 한 4,000원 정도가 바닥에서 또 훅 하고서 그냥 예. 하여튼 저건 좀 도깨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조건 다시 실려라는 관점도 좀 애매하고 우리 국민 감정상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실려도 무방한 섹터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3나라밖에 30개월 미만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전 세계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30개월 미만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 설득하기에는 뭐 적당한 내용일 수도 있죠. 예.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예. 근데 관세는 깎아야 되겠고 요거는 네. 어쨌든 들여와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예. 강하게 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가 섞여서 지금 미트박스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비 쿠폰 뭐 소고기 많이 팔려요. 이것도 하나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막 날카롭게 날아가는 건 결국은 야 우리도 이제 카드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좀 써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이게 저도 이게 뭐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런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가능성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구도상 다른 나라들 뭐 쌀이다 뭐다 해서 개방 안 하고 관세율 낮춘 나라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물론 뭐 그런 뭐 산업화로 쓰는 옥수수 같은 걸로 뭐 대체를 해갖고 뭘 되게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가 어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뭐 주안점은 미국 입장에서 옥수수는 기본이고 니네가 그렇게 버티는 쌀하고 소고기 풀어 이런 게 지금 주안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 관세 깎으려면 해야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미치고 있는데 미트박스의 강세를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흐름들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기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신세계 정 회장님을 특사로 추천합니다. 여기에 얘기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제 사이트를 보겠습니까? 딴 데다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글쎄 코로나도 버티면서 대부분이 생존한 건 너무 다행인데 25%의 관세를 맞고서 기업들이 3년 동안 버티기는 물론 뭐 엄살 피는 걸 수도 있죠. 기업들 중에 25% 그냥 뭐 제품 가격에 녹여갖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워낙 힘드시겠죠.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대부분이 기업을 안 해봤던지 해볼 생각이 없던지 할 엄두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사실 생리를 모를 수도 있고 장사 잘 돼요 이럴 때 그냥 그럭저럭이 이러면 진짜 잘 된다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을 해봤을 때 없던 관세 25%가 생겼을 때 이게 그냥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버티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버티지 못해서 관련되는 매출이 줄어든다. 이번에 뭐 어쨌든 현대차도 실적이 잘 나왔다 평가가 있지만 관세 영향이 있다라는 것도 사적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차 뭐 물론 정의선 회장이 어떤 식으로 뭐 영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뭐 미국에 팔리는 거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원가 절감하면서 어떻게든 뭐 견디고 비비고 하면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진 약화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익이 줄어드는데 주가만 올라간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들한테 버텨 25% 버텨도 돼 이렇게 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버티는 회사들이 그러면 3년 동안 이익이 안 나오고 줄어가지고 주가가 말로 다 형성이 그러니까 뭐 명분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라가지 않는 주가를 3년 동안 그냥 참고 있을 수는 있나요? 기업 실적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트럼프 지날 때까지 버티자 이렇게 할 수는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가로는 참을게 3년 동안. 회사들한테는 뭐 참아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법인세는 원래 뭐 1%가 센 거지만 어쨌든 24%로 낮아졌던 거 지금 1% 올려서 25%로 지금 다시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지금 기사화돼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25%로 올린대요. 다시. 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구제감세라는 거가 사실은 참 어차피 그게 종합과세를 낼 정도까지 이제 소득이 있어야 내는 거잖아요. 배당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소득을 합쳐가지고서 어느 수준 넘으면 뭐 누진이 좀 붙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종합과세까지 됐을 때 이제 최차적으로 뭐 30몇 프로다 40몇 프로다 이렇게 제가 정확히 요율은 모르겠는데 종합과세로 맞게 되면 그 과세 금액이 커지는 건데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누군가는 부자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인 게 맞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부자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나도 어쨌든 분리과세 하게 되면 종합과세보다는 세금을 덜 내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또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100억 넘으면 부자고 99억이면 부자가 아니냐 이런 것도 아닐 거지만 분리과세 종합과세의 어떤 그 기준점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계층보다 약간 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인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논리적인 또 마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로 정의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분명 이제 고소득에 더 관점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물론 맞는데 그건 항상 대주주 양도세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예.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음으로써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데 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고 만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시각에 태클을 걸고 싶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뭐 장기 보유를 좀 유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주주 요건 막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한때는 되게 반대했었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다 팔고 나가면 어떡하라고 이제 이런 거 걱정하는 것과 약간 유사한 개념들을 여기다가 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들은 또 어쨌든 원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면 뭐 많은 분들이 꽤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또 최상단에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몇만 원 분리과세 혜택 받는 사람하고 뭐 몇백 몇천 이렇게 받는 사람하고 똑같냐 이제 이런 시각에서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종합과세로 훨씬 많은 누진세율을 받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크게 볼 건 분명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따져보면 그 안에 그 회색 경계 영역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법인세 올린다고 하는 건 저도 뭐 그렇게 뭐 동의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낮추지 않고 하여튼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다. 이걸 저는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것뿐. 저를 신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겠다는 조류들이 지금 한창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글쎄요. 뭐 지금 이번에 뭐 조직 편제 있어가지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부산에 가야 북극 항로 전진기지로 해서 해수부가 이게 또 표면적으로 그런 거겠죠. 현장에 부처가 가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가 해양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에 어쨌든 부산에 근거지를 두는 해수부가 있게 되면 뭐 조금 더 빠른 일처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현장을 되게 가봐라 이런 거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세종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또 산업부에 있는 또 해양 관련된 그 조직이 있대요. 그것도 해수부에서는 좀 욕심을 좀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해양 관련된 건 전부 다
해수부가 해야 돼.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넘어갈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양 강국과 관련해서 뭐 해수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뭐 조선이라든가 해양 뭐 해양 플랜트 뭐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세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관련주도 세요. 지금 보니까 대창도 제 대차게 올라가네요. 대창이 대차게 올라가. 자 지수는 지금 코스닥은 보합이고 코스피는 한 10포인트 정도 자 지금 올라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실패 성공의 개념으로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저런 사람들은 좀 빨리 지워주세요. 관세 협상 실패를 축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거슬리는데 저 따위로 채팅에다 글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좀 짜증 나는데 개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이 물론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결국은 힘의 논리예요. 우리가 미국급이라고 하고 뭐 중국처럼 히트러를 갖고 있어서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으면 뭐 미국이 서설기면서 저렇게 협상을 몇 달이고 연장하면서 계속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저렇게 우악스럽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동안 어쨌든 번 건 있으니까 냉정하게 보면 조금 뭐 이 시기를 좀 피해가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면서 협상들을 임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거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 안 살아서 그렇지 그때 뭐 중국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영토 뺏고 뭐 뺏어가고 이러던 시기에 야만스러운 시대랑 지금이 달라졌다 뿐이지 사실 다른 개념으로 보면 뭐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만 전쟁은 아닌 거고 결국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것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아주 특별하지 않은 그런 엄중한 시기를 맞았으니 참 의견 모으기가 어렵지만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수준에서 또 다른 나라의 형평성에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뭔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뒤처지거나 뭐 우리는 독고다이로 그냥 견디면 된다 이런 시각은 사실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누구한테 좋아요. 우리 그냥 25% 맞고 트럼프 시대 견뎌 이렇게 결론 내면 우리 시장은 좋을까요 진짜? 제가 가장 좋은 건 증권 공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이 노이즈가 나서 실패됐다. 뭐 끌고 가서 연말까지도 타결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결코 좋을 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사실 뭐 비슷하게라도 빨리 돼야죠. 일단은 중요한 거. 그리고 일본도 그런 전략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5,500억 불 트럼프 임기 내에 저거 다 갖다 투자 안 한다 그 생각 뭐 내심 왜 없겠습니까? 일단 불러댄 거지. 관세는 깎아야 되겠고. 뭐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좀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좀 얘기 드리다 보니까 29분이 되었습니다. 네. 자, 뭐 오늘 금요일이네요. 주말 어떻게든 잘 보내시고 폭염 폭우 조심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조금 더 신나고 즐거운 소식 가지고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구문리 작전 6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